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미국이 중국태는 절대 못 판다고 빗장을 걸어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지구상에서 제일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금지된 물건이 정작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그것도 미국 판매가의 2배 값에 말이죠. 미국에선 55만 달러쯤 하는 인공지능 서버 한 대가 중국 암시장에서는 100만 달러를 부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5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못 팔게 틀어막았더니 값이 오히려 2배로 뛰었다.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 이 광경을 가장 속쓰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반도체를 만든 당사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에요. 그는 미국의 한 띵크탱크와 가진 대담에서 중국 내 엔비디아 점유율이 사실상 0으로 주저앉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때 95%를 쥐고 있던 시장이에요.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중국에서 우리는 이제 0으로 떨어졌고 중국만큼 거대한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건 전략적으로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이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역효과를 냈다. 자기 회사 물건을 못 팔게 막은 정책을 두고 정작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제 입으로 역효과라고 말한 겁니다. 곱씹어 볼수록 묘한 장면이에요. 엔비디아는 자기가 만든 가장 비싼 반도체가 중국에서 2배 값에 팔려나가는 걸 빤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2배 가격에서 엔비디아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은 단 1달러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죠. 점유율은 95%에서 0%로 추락했는데 암시장 가격은 2배로 뛰었다. 언뜻 정반대로 보이는 이 두 숫자가 실은 한 사실의 앞뒷면입니다. 무언가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걸 갖고 싶은 마음까지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다만 정문, 그러니까 공식 공급선이 막히니까 그 수요가 뒷문으로 암시장으로 우르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값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부풀어 오른 차액, 미국 정가와 중국 암시장 가격 사이에 벌어진 45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이 넘는 그 돈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정작 그 물건을 만든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위험을 무릅쓴 밀수업자들이 가져가요. 통제는 수요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오른 차익을 원래 주인한테서 떼어내 밀수업자 손에 쥐어줄 뿐이에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2배나 비싼데 대체 왜 사느냐? 답은 이 반도체를 사는 쪽이 누구냐에 있어요. 이걸 사가는 건 동네 컴퓨터 가게가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겠다고 수십조 원을 들이붓는 기업들입니다. 그들한테 진짜 비용은 반도체 가격표가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최신 반도체가 없어서 모델 개발이 1년 늦어지면 그 1년치 손실 앞에서 반도체 값 2배쯤은 우습게 묻혀버리거든요. 게다가 엔비디아 반도체는 그냥 빠르기만 한 물건이 아니에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에서 돌아갑니다. 다른 회사 반도체로 갈아타는 순간 그 축적을 맨바닥에서 다시 쌓아야 해요. 그러니 이들한테 2배 가격은 바가지가 아니라 줄을 서서라도 치를 만한 입장료예요. 사실 이건 경제학에서 아주 오래 묵은 이야기예요. 금지의 철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 경제학자가 만든 말인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래요. 단속이 세질수록 마약은 더 독해진다. 미국이 술을 통째로 금지했던 금주법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술을 막자 밀주업자들은 부피만 크고 값은 싼 맥주를 버리고 같은 부피에 훨씬 독하고 비싼 위스키와 진을 실어 날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걸릴 위험은 맥주를 나르든 위스키를 나르든 똑같거든요. 어차피 같은 위험을 감수할 거라면 더 비싸고 더 독한 걸 나르는 쪽이 남는 장사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알키안 알렌 효과라고 부릅니다. 단속이라는 고정된 위험 비용이 똑같이 붙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값나가는 고급품 쪽으로 쏠린다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지금 그 반도체에 그대로 대입하면 불편한 결론 하나에 닿습니다. 밀수업자 입장에서 목숨 걸고 국경을 넘길 거라면 당연히 가장 비싼 최신 반도체를 넘겨요. 구형 저가 반도체를 나르나 최신 블랙웰을 나르나 걸릴 위험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 금지라는 장치는 역설적이게도 중국 암시장으로 흘러드는 반도체를 가장 강력한 최신형으로만 골라보내는 필터가 됩니다. 그럼 단속을 더 세게 조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론 값이 떨어질 것 같죠. 공급을 더 틀어막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갑니다. 최근 미국 검찰이 세계적인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를 체포했어요. 수출이 금지된 블랙웰 계열 반도체가 담긴 서버를 금액으로 25억 달러어치,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였습니다. 이 소식에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발표 직후 22% 급락한 뒤 며칠 새 33%까지 밀렸고 시가총액이 60억 달러 넘게 증발했어요. 누가 봐도 강력한 단속이었죠. 그런데 이 단속이 실제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암시장으로 흘러들던 공급의 한 줄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더 뛰었어요. 실제로 중국 암시장 가격은 한때 400만 위안 안팎이던 게 700만 위안까지 치솟았는데 바로 이런 단속 강화와 맞물려 벌어진 일입니다. 벌브를 하나 더 잠갔더니 새는 구멍으로 흐르는 물살이 더 거세진 셈이죠. 그리고 그 거세진 물살은 다음 밀수업자한테 더 큰 보상을 약속합니다. 걸릴 위험이 커진 만큼 한탕 성공했을 때 떨어지는 대가도 같이 커졌으니까요. 단속과 가격이 서로를 끌어올리는 이 고리가 암시장을 죽이기는커녕 점점 더 살을 찌웁니다. 바로 여기서 젠슨 황이 역효과라고 한 진짜 속뜻이 드러납니다. 금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하나는 방금 본 것처럼 밀수업자를 살찌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경쟁자를 손수 키워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빠져나간 그 95%의 빈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주자가 화웨이예요. 화웨이의 인공지능 반도체 매출은 올해 1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만큼 가파르게 커지고 있어요. 캠브리컨, 모어스레드스, 메타엑스 같은 회사들도 그 틈을 파고듭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앞길을 막아둔 사이 중국은 떠밀리듯 자기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 거죠. 정문을 걸어 잠그면 사람들이 뒷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에 새 문을 뚫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금지가 부른 가장 값비싼 역효과예요. 밀수업자한테는 당장의 차익을 안겨주고 미래의 경쟁자한테는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 한 번의 봉쇄로 두 명의 적을 동시에 키운 겁니다. 그럼 이 암시장은 영영 안 사라지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걸 끝내는 건 더 센 단속이 아닙니다. 암시장이 무너지는 순간은 딱 하나예요. 합법적인 길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밀수품보다 싸지거나 좋아질 때입니다. 통제를 풀어 정문을 다시 여는 길이든 중국이 자기 반도체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길이든 둘 중 하나가 현실이 되는 순간 100만 달러짜리 암시장 가격표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봉쇄가 가장 빠르게 키우고 있는 게 바로 그 두 번째 길이고요. 그러니 이 가격표를 지켜본다는 건 통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같이 지켜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장을 볼 때 보통 화려한 발표와 큰 숫자에만 눈길을 줍니다. 엔비디아 분기 실적, 정부의 새 규제, 정상들의 악수 같은 것들이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공식 발표 뒤에 숨어서 조용히 움직이는 진짜 수요와 진짜 가격이 깔려 있어요. 중국의 어느 창고에서 100만 달러의 손바닥되는 반도체 한 장, 그 보이지 않는 거래야말로 이 거대한 기술 전쟁의 온도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여러분이 들고 계신 나스닥과 TQQQ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흔들어요. 다음에 반도체 규제 뉴스를 보시거든 정부 발표문이 아니라 암시장에 붙은 가격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이 분명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장을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